누구나 쉽게 배우는 이미지 한자 2급 6부 3의 글자 공부 시간입니다. 개견. 자, 외우는 방법은 큰 데 있죠. 크게 여기는 이로 보겠습니다. 크게 이를 드러내고 짓는 개견입니다. 단어는 충견입니다. 충견. 충성스러운 개죠. 이 개는 야생의 늑대에서 인간에게 이제 길들여졌죠. 인간이 이제 먹이를 주면서 가축 동물로 바뀌게 되었죠. 왼쪽에 사람인이 있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개견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가 본래는 늑대였다고 그랬죠. 자, 개가 길들여진 거죠. 사람에게. 그러면 사람이 엎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앞에 서서 개가 엎드립니다. 엎드릴 복입니다. 사람, 인변, 사람 앞에 개가 엎드리다, 엎드릴 복입니다. 단어 보시면 항복이 되겠습니다. 항복하다. 그다음에 굴복하다 했죠. 굴복입니다. 위에 굴혈자죠. 진면에 8명이 사는 굴집, 굴혈입니다. 밑에는 개견입니다. 동굴에 있던 개가 갑자기 돌진하다. 갑자기 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돌입니다. 단어 보시면 돌발, 돌격 되겠습니다. 치다 격자죠. 개견이죠. 밑에는 불화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고기육입니다. 외우는 방법은 개, 불, 고기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개, 불, 고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럴 연자입니다. 단어 보시면 자연입니다. 자연스럽다. 그래서 개, 불, 고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옛날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늑대에서 개가 되었다고 그랬죠.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늑대와 이제 싸우면서 늑대를 잡아서 불에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늑대를 잡아와서 초기에 길들이다가 길들이지 않은 그 늑대죠. 늑대는 불에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죠.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식용으로 개를 또 기르는 풍습이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뒤에 그 이후에도. 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다 할 때 이 연자를 쓴다는 거. 개, 불, 고기. 자연스러운 거다. 그럴 연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개, 불, 고기죠. 이제 개를 늑대일 수도 있고 이제 개일 수도 있습니다. 불에 구웠는데요. 이 불에다가 구웠다가 여기 왼쪽에 또 불 화자가 들어갔죠. 불이 2번 들어와 가지고 타버렸습니다. 개 불고기인데요. 개 불고기인데 불에 한 번 더 구웠더니 타버렸어요.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다연입니다. 단어 보시면 연소가 되겠습니다. 연소. 소는 이제 타다 소죠. 요임금요자입니다. 흑토가 3개 있으면 흑사을요 밑에 우뚝할 올 해가지고 요임금요가 되고요. 요임금이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불로 막 싸질렀어요. 그래서 불타다라는 의미로 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타다, 타다, 소입니다. 그래서 연소가 되겠습니다. 연소. 가운데 개견이 있고 개에 네모난 것은 그릇으로 보면 되겠죠. 개고기를 먹는 그릇 4개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릇기입니다. 단어 보시면 제기입니다. 제사 그릇이죠. 제기입니다. 집엄자입니다. 집에 해일 날이자죠. 날마다. 자, 개 고기육입니다. 육달을입니다. 개고기를 먹으니까 아주 싫어합니다. 싫을염입니다. 다시 집에서 매일 개고기를 먹으니까 싫습니다. 염증이 납니다. 싫을염. 단어는 염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염세적이다. 이런 단어에 쓰입니다. 집에서 매일 개고기를 먹으니까 싫다. 염증이 난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상위의 고기, 좋은 고기는 양고기였어요. 양고기. 그 다음에 좀 질이 떨어지는 고기,
그게 개고기, 늑대고기 또는 개고기였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랬죠. 위에 싫으렴자 있었죠. 자, 싫어했는데요. 인상 찡그리고 막 싫어하면서 막 이렇게 염증을 내서요. 데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흑토 있죠. 흑토에 눌러버렸어요. 사진 보시면 싫어 이렇게 데모하다가요. 염증나 싫어 이렇게 데모하다가 바로 뭡니까? 흑토 땅에 밟아버렸죠. 눌러버렸습니다. 누를 압입니다. 흑토 흙에 눌러버렸어요. 누를 압입니다. 압력이 되겠습니다. 단어 압력. 누르는 힘이죠. 그 다음에 압도하다 할 때 이 압도입니다. 자, 누를 압 글자입니다. 자, 사진 보시면 이 개죠. 개의 모양에서 왔는데요. 이 세웠습니다. 글자를 이렇게 세워서 썼죠. 옛날에는 죽간에 썼기 때문에 대나무로 만든 그 종이 있죠. 죽간이라고 그러죠.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를 세우다 보니까 이런 글자가 나왔죠. 글 왼쪽에 쓰기 때문에 변이라고 합니다. 개견변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은 자, 머리, 몸통, 그 다음에 앞다리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몸통, 앞다리 이렇게 외웁니다. 개견변입니다. 왼쪽에 쓰는 개견입니다. 개가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병부절인데 사람을 나타냅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 범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범할 범입니다. 범할 범. 개가 사람을 범했다, 범할 범입니다. 자, 이렇게 무는 거죠. 단어 보시면 범죄가 되겠습니다. 범죄. 그래서 개견변은 이제 개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개는 원래 야생이 늑대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생 동물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개견이 개뿐만 아니라 야생의 동물, 늑대를 포함해서 야생의 동물을 나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견변이죠. 앞서 말씀드렸죠. 늑대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북쪽에 살던 유목인들은 이 늑대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불화가 있죠. 그래서 늑대들이 사람을 사냥하기도 했어요. 사람을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늑대와 사람이 이제 싸웠죠. 서로 잡아먹기 이제 경쟁에 있었는데 사람은 이제 불로 이제 싸웠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잡아서 불로 이제 구워 먹었죠. 북쪽에 살던 유목족들의 그 생활 모습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이 글자에 들어있죠. 그래서 북방 유목족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적적입니다. 이제 일반 사전에서나 한자 사전에서는 오랑캐적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오랑캐라고 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의 한족의 입장에서 북쪽의 유목족, 그다음 동쪽의 이 동이족, 그 유목족들을 굉장히 안 좋게 부르는 의미로 오랑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좀 표현이라고 보고요. 이 글자를 이제 북적적이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북적하고 그다음에 동쪽의 우리족, 동이족이죠. 그래서 동이족, 북적과 동이족을 합쳐서 이적이라고 합니다. 이적. 그러니까 이적은 거의 비슷한 혈통입니다. 자, 그래서 북방 유목족을 나타내는 북적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라기보다는 늑대에 가까운 거죠. 야생의 늑대와 이제 불로 싸웠던 북방의 유목족, 이렇게 북적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울다곡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개견자하고 모양이 같아서 개견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큰 데는 큰 사람을 나타내고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점은 이빨이 아니고요. 눈물입니다. 눈물. 우는 거죠. 자, 큰 사람이 웁니다. 그래서 울다곡이 되었고요. 곡하다 곡입니다. 위에 네모 형태는 입구로 해석합니다. 사람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해석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사람들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곡한다. 이렇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통곡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아프게 우는 거, 소리 내는 것을 대성통곡이라고 합니다. 촉나라 촉 글자인데요. 이 글자는 닭을 의미합니다. 닭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이 부분이 눈목입니다. 눈에 누워 있는 형태죠. 눈목이고요. 그 다음에 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싸다포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는 벌레충이죠. 사진 보시면 이 닭이 눈으로 보고 벌레를 이렇게 잡아먹는 거죠. 이건 이제 벌레가 이제 닭의 위 속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촉나라 촉인데요. 다른 글자 어울릴 때는 닭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뿔의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 뿔각입니다. 눈으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뿔각입니다. 눈으로 그냥 통째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뿔각. 단어 보시면 직각입니다. 직각. 촉나라 촉인데요. 닭이라고 그랬죠. 닭의 뿔 부분 있죠. 닭의 뿔 부분이 벼슬이라고 그랬죠. 벼슬 위에. 자, 이 부분이 먹이를 먹다 보면 땅에 닿습니다. 그래서 닿을 촉 글자가 되었습니다. 닿을 촉. 단어 보면 촉감이 있죠. 피부가 느끼는 감각. 촉감입니다. 촉감. 촛불 촉인데요. 소리는 촉으로 계속 오죠. 여기 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 옛날에 혼례식 할 때요. 이 앞에서 배웠죠. 그 혼례식은 여자 집에서 해가 질 때, 해가 지는 저녁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혼례식을 했죠. 저녁에 이제 해야 되겠죠. 저녁에 해야 이제 밤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지금같이 이제 전기불이 없었기 때문에 불을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불을. 그래서 이제 불과 그다음에 파티용 고기, 파티하기 위해서 닭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닭을 이렇게 닭 있죠. 닭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불을 준비했습니다. 초를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촛불 촉이 되었습니다. 촉화입니다. 촉화. 촛불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촉화. 그 다음에 통촉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데요. 가난한 이제 신랑 신부를 위해서 마을이죠. 마을동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닭과 그다음에 비싼 초를 준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통촉인데요. 본래는 이제 마을동이었죠. 이 단어는 통촉으로 읽습니다. 위에 사람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을 통촉이라고 합니다. 통촉. 그래서 이제 드라마 사극 같은 것을 보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죠. 좀 사정을 봐서 좀 보살펴 주시옵소서, 좀 잘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 이제 민속학 쪽에서는 그래서 닭의 눈을 통해서 조상신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민속학 쪽에서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죠. 여기 닭 촉이고요. 왼쪽에 물수변입니다. 닭이 물을 먹으면서 물이 이제 흐려진다, 탁해진다죠. 흐릴 탁입니다. 단어 보시면 탁주 있죠. 흐린 술, 막걸리 탁주라고 그러죠. 오른쪽에 닭을 나타내는 촉이고요. 왼쪽에는 개견변입니다. 닭과 개가 같이 있으면요, 이 개가 닭을 바로 잡아먹습니다. 보이는 즉시 바로 잡아먹습니다. 목을 이렇게 뭅니다. 사진 보시면 이게 닭이 있죠. 닭이 옆에 있으면 개가 본래 늑대에서 왔다 그랬죠. 늑대, 야생 늑대의 그 본성이 바로 살아납니다. 제가 그 닭 기르는 데서 제가 직접 봤거든요. 바로 개가 목을 바로 물려고 합니다. 보는 즉시. 그게 개의 옛날 그 늑대의, 야생 늑대의 그 본성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닭과 개는 홀로 따로 둬야 됩니다. 같이 두면 개가 닭을 바로 이렇게 목을 물어서 죽입니다. 그래서 홀로 둔다. 그래서 홀로 독 글자가 되었습니다. 닭과 그다음에 개는
따로따로 홀로 둬야 된다. 홀로 독입니다. 단어 보시면 고독이 되겠습니다. 집시입니다. 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물수입니다. 물수. 그 다음에 닭이 있죠. 닭촉. 그래서 집에서 닭을 기르는데요. 물을 이렇게 담아두면요. 닭무리들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닭무리들이 모여서 물을 먹습니다. 그래서 물이 속 글자가 되었습니다. 물이 붙다, 붙을 속입니다. 단어 보시면 부속입니다. 부속. 부속 학교 있죠. 무슨 대학의 부속 고등학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속입니다. 단어. 그 다음에 돼지해입니다. 돼지의 모양인데요. 자 보시면요. 머리 있죠. 머리. 여기 돼지 머리입니다. 돼지 머리. 그 다음에 돼지 목이 두껍죠. 돼지 목 부분. 여기 목 부분 앞다리. 목 부분 앞다리. 그 다음에 돼지의 뒷다리고요. 이 부분 이제 아시겠죠? 사진하고 일치가 되죠. 돼지 꼬리네요. 돼지 뒷다리 꼬리. 돼지 뒷다리 꼬리. 돼지 머리고요. 그다음에 목, 그다음에 앞다리, 그다음에 뒷다리 꼬리입니다. 그래서 돼지해 글자가 되었습니다. 돼지입니다. 돼지해. 자, 옛날에 돼지는 이제 여러 가지 결혼식이라든지 축제에 꼭 필요했죠. 그래서 그거 갖추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돼지 갖추었냐라고 말하죠. 그거 갖추었냐. 그래서 그 해 가출해 글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가 있고요. 나무목입니다. 왼쪽에. 그래서 나무의 그 열매 씨 그걸 돼지가 이렇게 중심에 있는 걸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시핵입니다. 시핵. 그래서 단어 핵심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중요한 거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사진에 보이는 이 돼지가 나무의 이제 열매에서 그 핵심을 이제 파먹는다고 합니다. 시핵입니다. 핵심 되겠습니다. 그다음 돼지 해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칼도입니다. 칼도 방이죠. 오른쪽에 있으면 방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시간을 12시간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24시간을 하루를 24시간으로 하지만 옛날에는 12지지를 사용해서 12시간으로 나타냈습니다. 자시, 축시,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해서 하루가 끝납니다. 그래서 해시가 딱 끝나면요. 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오늘 하루 지났다. 새기는 거죠. 그래서 새길 각이 되었습니다. 해시가 딱 지나면 칼로 새겨서 몇월 며칠이 지났다. 이렇게 새기요. 옛날에 칼로. 그래서 몇월 며칠이다.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 새기다 각, 조각하다 각입니다. 단어 보시면 조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부 3의 글자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